평생 동안 하나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노력했을 때의 느낌을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앤더슨 형사는 알아요. 경찰로 일하는 거의 30년 동안 그는 많은 수수께끼를 풀었고 수백 명의 강도들을 잡았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걸 도왔어요. 그의 기록에는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건들이 아주 많아요. 25살 때 그는 1년에 한 번 성형수술로 자신의 얼굴을 바꿔온 도둑을 잡았어요. 앤더슨이 30살이었을 때 전 세계의 감옥에서 죄수들이 탈옥하기 시작했어요. 형사는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어요. 38세의 나이에 그는 화산의 입구에서 금지된 단체의 비밀 기반을 발견했어요. 5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죠. 이것들은 50년대에 있던 두 개의 미스테리예요. 비행기 실종 사건이죠. 지금까지 앤더슨은 이 퍼즐의 세부 사항을 훑어봤어요. 불행하게도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너무 어렸어요. 그가 가진 거라곤 추측과 메모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침내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는 다시 이 이야기에 몰입해야 했죠. 그래서 옷장을 열어 이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기사가 실린 오래된 잡지 2권을 꺼냈어요. 첫 번째는 1955년 여름 7월 1일에 일어났어요. 페남 914편은 61명을 태우고 뉴욕 공항에서 막 출발하려 했어요. 비행기 모델은 더글러스 DC-4였어요. 터빈 대신에 거대한 프로펠러를 가진 만큼 현대 항공기와 달랐죠. 그래서 모든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지상 주행하기 시작했고 속도를 높였고 이륙했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플로리다였어요. 비행시간은 3시간이었죠. 파견 근무원들이 레이더로 비행기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펜암 914가 사라졌어요. 교환원은 파일럿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뉴욕은 이걸 플로리다에 보고했어요. 그들도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통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폭풍을 만나면 무전을 통해 알려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락을 닿게 하려고 했던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한 후 대규모의 수색대가 배치됐습니다.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비행할 때 통신이 두절됐어요. 따라서 항공사는 비행기가 물에 추락했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견해에는 증거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그쪽으로 떨어지면 구조대원들은 떠다니는 잔해들을 발견해요. 객실이나 짐의 일부는 항상 수면 위로 올라오고요. 반면 이번에는 구조대원들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추락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이 재앙에 대해 37년 동안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1992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공항. 관제탑은 접근하는 미확인 항공기에 대한 신호를 받았어요. 원래 거기 쓰면 안 되는 거라서 이상했죠. 그 시간에는 예정된 비행편이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관리원과 나머지 공항 직원들은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비행기는 터빈 대신에 거대한 프로펠러가 달려있어 낡아 보였어요. 착륙 후 조종사는 공항에 연락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관리원은 그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요청했어요. 몇 초 후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4명의 승무원과 57명의 승객을 태운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출발한 페남 914편입니다. 관리원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공항 직원들은 자신들이 어떤 종류의 비행기를 보고 있는지 이해했어요. 이 비행기는 37년 후에 목적지로부터 거의 1995km 떨어진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였을까요? 몇 초 후 놀란 관리원이 마이크를 켜고 말했어요. 지금은 1992년 9월 9일입니다. 아세요? 긴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더니 조종사가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안 돼, 지미. 여기가 어디야? 안 돼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가자. 공항 직원은 유리창을 통해 조종사가 공포에 질려 손을 흔드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엔진에 시동을 걸고 활주로로 비행기를 향하게 했어요.
페남 914는 속도를 높이고 이륙했어요. 관리원은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조종사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비행기는 하늘로 사라졌고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것에 대해 듣지 못했어요. 앤더슨 형사는 기사를 다 읽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빗방울이 유리를 때리고 있었어요. 바깥의 폭풍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묘사했어요. 그는 그 비행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단서가 그의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알기 위해서 앤더슨은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야 했어요. 1989년의 또 다른 기사였죠. 1954년의 일이었습니다. 산티아고 항공 513편이 서도 공항에서 이륙했어요. 그 비행기는 18시간 후에 브라질에 착륙할 예정이었죠. 88명의 승객과 4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구름 뒤로 숨더니 모든 레이더에서 사라졌어요. 항공교통 관제사들은 조종사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18시간 후 그들은 브라질의 공항에 연락을 했어요. 그 관리원들은 이 비행기의 착륙을 확인하지 못했고 조종사들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수색 작업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페남 914 사건처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비행기는 대서양 위를 비행하는 동안 레이더에서 사라졌어요. 2년 후 수색 작업은 끝이 났고 산티아고 항공은 그 활동을 중단시켰어요. 1989년 10월 12일 브라질의 공항 관제사들은 레이더에 갑자기 나타난 여객기를 발견했어요. 공항 직원의 질문에 대답도 않고 그저 공군기지 위를 빙빙 돌기만 했죠. 몇 분 후 비행기가 착륙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경사로를 열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조종사들은 응답하지 않았고요. 비행기는 완벽한 상태에 있었어요. 관리원 중 한 명은 이게 35년 동안 행방불명된 걸로 여겨졌던 실종된 산티아고 항공 513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공항 직원들이 비행기에 다가가 문을 열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본 건 충격적이었어요. 경찰, 세관 직원, 의사, 형사, 그리고 다른 공항 직원들이 비행기 주위에 모였어요. 아무도 다음으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알려줄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탑승해 있지 않았어요. 그 비행기는 1954년에 사라져서 35년 후에 아무런 손상 없이 완벽한 상태로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앤더슨 형사는 이 이야기들이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페남 914는 1955년에 사라졌어요. 산티아고 항공 513은 1954년에 사라졌죠. 차이가 거의 1년 정도예요. 앤더슨은 머리를 긁적이며 또 다른 작은 세부사항을 알아차렸어요. 두 비행기 모두 대서양 상공을 비행하던 순간 레이더에서 사라졌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된 유령선과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죠. 앤더슨 형사는 이 이야기들에 대해 알아요. 하지만 실종된 2대의 비행기가 그를 어리둥절하게 했어요. 두 기사를 받고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렇지! 해결책은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어요. 두 이야기 모두 같은 신문에 실려 있었어요. 비행기와 교신했던 진짜 교환원은 없었어요. 승객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걸 제외한 어떠한 신문도 이 실종 항공기에 대한 뉴스를 게재하지 않았어요. 마치 같은 이야기를 가져와서 날짜, 장소, 그리고 비행기의 이름을 바꾼 것처럼 보였어요. 네,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모두 가짜였어요. 비가 그쳤어요. 앤더슨 형사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고 지나가는 기차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또 다른 이상한 가짜 이야기가 기억났어요. 유령 열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1911년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었죠. 100명의 승객들이 자네티 철도회사의 기차에 올랐어요. 그림 같은 산지를 지나 산터널로 들어가 사라졌죠. 그 이후로 아무도 그 기차를 보지 못했어요. 모든 승객들이 실종되었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나타났어요. 더 과거에서 말이죠. 1845년 기록이 있어요. 멕시코시티의 한 무명 의사가 어디선가 그 도시에 나타난 약 100명의 이탈리안들에 대해 썼었죠. 그들은 모두 이상한 옷을 입고 불가사의한 기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이 기차와 과거로 갔던 사람들에 대한 증거나 기록은 없어요.
커다란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어요. 앤더슨 형사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통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1분 후 그는 네 라고 대답했어요. 형사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새로운 미스테리예요. 사하라 사막에서 지역 주민들은 27년 전 남태평양에서 잃어버린 거대한 배를 발견했어요. 승무원도 화물도 깃발도 승선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모래 사이에서 나타났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습기 때문에 젖은 진흙이 모래 주위에 형성되었어요. 마치 배가 물에서 그곳으로 텔레포트한 것 같았죠. 완벽해요. 이번에는 가짜가 아니에요. 앤더슨 형사는 모자를 쓰고 사무실을 떠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